자, 이제 모든 출연자들의 나이가 공개된 만큼 한꺼번에 보실까요? 평균 나이 차이가 5와 3분의 1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치고도 남녀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띠도 적어놨어요. 다만 빠른 생년인 상철과 순자의 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나요? 상철이 차를 금색으로 래핑해서 왔어요. 사주에서 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금색이나 흰색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 보세요. 6명 전부 황금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색깔로만 따지면 상철에게 최적화된 여자 출연자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간 마당에 띠별 궁합까지 한번 볼까요? 먼저 1988년생 여자 영숙, 정숙, 영자 이 세 명과 궁합이 좋은 연하 남자는 1992년생 원숭이띠, 1996년생 쥐띠, 1997년생 소띠 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29기 연상연하 특집 3화까지 방송됐습니다. 이제 슬슬 출연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눈에 익어 가실 텐데요. 얼굴이 기억나더라도 디테일까지는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잘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주 남자 편에 이어서 이번 주는 여자 편입니다. 남자 편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점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출연자들의 나이가 나왔죠. 출연자들의 생년, 띠와 함께 띠 궁합 결과도 알려드립니다. 누가 최고의 궁합일까요? 누가 최악의 궁합일까요? 제가 지난 리뷰부터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죄송하네요. 한 3주 정도 거의 구독자가 0명이었는데 그래도 도와주신 덕에 며칠 사이에 구독자가 6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갈 길은 아직 너무 멀고요.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 안 보시고 가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신 후에는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지난 며칠 동안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여자 출연자 자기소개가 방송됐죠. 제 느낌은 뭔가 다들 좀 짧다. 소개하러 나와서 나이, 직업, 지역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내 이상형은 뭐다 한마디 하고는 바로 끝났네요. 막 질문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가 도입 부분에 노래를 잠깐 불렀죠. 안녕하세요. 그거 말고는 장기자랑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역대 가장 성의 없는 자기소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먼저 영숙입니다. 영숙의 소개 문구가 이성과 본능 사이 뜨거운 파도를 타는 이었죠. 이제 이성이 누구고 본능이 누군지 대충 감이 옵니다. 영수와 영호일 것 같고요. 첫인상 때부터 고민했던 바로 그 두 남자 되겠네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연구 전담 교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고향이 제주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굳이 제주까지 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뵐 겸요. 그래서 꽤나 효녀 같고요. 아빠는 그렇다면 제주에서 개인 병원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연구 전담 교수라면 꼭 박사 학위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가장 고학력자 되겠네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5km에서 10km 러닝을 한다네요. 대단합니다. 영호가 질문했던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장거리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예,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 하나로 영호의 1순위가 됐는데요. 어쩌면 질문자가 영호였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서울, 부산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서울, 제주를 매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장거리가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문제죠. 서울,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더해서 서울,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남자랑 정말 사귀려면 영호랑 사귀려면 제주도 강의는 끊어야죠. 부산에서 새로 강의 섭외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뵈러 제주도에 잘 못 가게 되는 또 딜레마고요. 모두 3명의 남자가 질문을 했고요. 셋 다 영숙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던 광수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죠. 그중에서 영수의 질문은 정말 수준 이하네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잘난 체 한 거죠. 인코텀즈의 빠삭한 남자 어때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나 인코텀즈가 뭔지 아는 사람이다. 그냥 자랑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순간 이게
이게 참아지지가 않나요? 막 도무지 참을 수가 없나요? 요 포인트 나 너무너무 잘난 체를 하고 싶어." 막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이런 잘난 체가 통할 수 있다는 게 또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네, 영철의 질문은 계속 특이하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봐요. 영숙이 아빠라고 답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영철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간 영숙에게 반했다. 저는 이때 영철이 아마 아빠로 감정이입한 게 아닐까. 물론 영숙의 아빠는 아니고요. 저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이 얼마나 애틋해요.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기소개 점수 85점 드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려줬고요. 자신의 출신 학교나 현재 직장인 대학, 어떤 대학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학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석사인지 박사인지. 근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얘기했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두 명의 마음을 끌어왔어요. 단거리에 대한 좋은 답변으로 영호를 끌어왔고, 그다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답변으로 영철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정숙으로 가실까요? 끌림의 미학, 닮은 사랑의 시작. 자기소개 멘트를 보고 저는 최종 커플이 됐다는 뜻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수와 영호, 아직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되겠네요. 처음에는 1987년생 정도 맏언니 예상했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막내 동생이 1997년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1997년생 막내 동생? 어 그러면 정숙이 맞이라고 해도 1987년은 너무 나이가 많다. 그래서 1990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치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988년생으로 밝혀졌네요. 그 중간. 88 트리오 멤버 되겠습니다. 성악 전공이었는데 아마도 30대 초반에 진로를 바꿔서 초중등 대상 영어 학원을 차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장까지 했다는 걸 보니까 자리를 잘 잡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이상형은 두부상 외모라고 하고요. 이번 기수 여자분들의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기수만이 아니고 요즘 대세가 그런가 싶기도 한데 6명 중에 3명이 체구가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이고요. 나머지 3명은 두부상이 이상형이라고 말을 해요. 한쪽은 이제 체형에 대한 거고 한쪽은 얼굴에 대한 설명이라서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세는 덩치는 큰데 얼굴은 두부상 이렇게 되겠네요. 두 명의 남자에게 질문을 받았고요. 영호, 광수. 근데 정작 이 둘은 정숙에게 관심은 없어 보여요. 대구에서 쭉 살고 있었고요. 대구 밖을 나간 적이 없어 보여요. 장거리에 대해서 영호가 질문하니까 처음에 막 곤란해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서로 좋아한다면 괜찮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긴 했는데요. 장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대구에 살아요. 장거리를 고민해 보지 않고 여기 출연한다고요? 여기 나는 솔로가 대구 분들이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는 열려 있다고 하고 장거리도 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괜찮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영수를 생각하고 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 외에 한 명이 더 있다면 영호일 것 같은데요. 영수에게도 영호에게도 현재는 3순위 이하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75점입니다. 요리 실력 어필한 거 좋았고 생활력도 잘 어필했지만 대구 출신이면서 장거리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본인의 가능성을 스스로 많이 낮추는 행동이었다라고 보고요. 성악 전공자면서도 장기자랑에서 노래 한 소절도 안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순자입니다. 순자의 나이는 거의 정확히 맞췄고요. 필라테스 강사였다가 분양 부동산 쪽 공부를 하고 지금은 아버지의 건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집안 자랑이고 재력을 자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화 때 이제 등장씬에서 순자의 착장이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책장한 것들이 1억 원이 넘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나름 재력을 뽐내는 방법이죠. 예, 본인은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뭐
공부하고 수업하고 건설회사 경력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수입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아버지 재력이겠죠. 분양 관리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설회사라면 이건 중견급 이상인데요. 광주를 기반으로 한 건설회사를 찾아보니까 쟁쟁한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뭐죠? 사실상 경영 수업 시작하는 준재벌 2세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자기소개가 너무 짧았어요. 나이 얘기하고 지역 얘기하고 직장 밝혔고요. 나는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모토 하나 남겨놓고 끝났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기록 아닐까요? 29기에서 영수가 역대 최장 시간 자기소개 기록 세운 것 같은데요. 순자는 반대로 역대 최단 시간 기록 세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행히 4명의 남자들이 질문을 했고요. 가장 많았어요. 광수, 영호, 상철, 영수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 순자를 1순위 혹은 2순위 안에 생각하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순자에게 호감을 표현한 남자는 지금까지 영식이 유일했는데요. 광수가 가능한 나이차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을 때 순자가 그래요. 원래는 열려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곤란해해요. 그러다 결국은 아유, 열려 있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정숙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장거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유, 장거리 해야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부정의 뜻이나 마찬가지죠. 네. 순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영식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에 내가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쉽게 답을 하면 영식이 7살 차이인데 7살 차이 영식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식에게 확실한 거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좀 흐렸던 게 아닐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수도 있는 거죠. 영수는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을 흐릴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나이 차이 그래도 열어놓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역시나 두부상 외모 좋아하고요. 외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경제력을 본다고 합니다. 본인이 재력가 집안이라 그런 것 같고요. 강남 토박이 광순의 집안 아니면 뭐 대형 식당 운영하는 영혼의 집안 정도가 그나마 부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부상을 이상형으로 이야기한 여자들은 전부 영수에게 호감이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상이 아닌 분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귀인 데이트 했던 영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다녀와서 순자가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자상한 사람이다. 데이트 너무 좋았다. 순자 점수 75점 드립니다. 자기소개 자체로는 사실 낙제점이었어요. 내 자신이 가진 최고의 매력이었던 부유한 집안, 집안의 재력을 어느 정도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영식을 칼 차단한 것, 저는 점수를 조금 더 줬어요. 왜냐면 영식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로 기분 좋게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나이 밝혔고요. 1988년 용띠 88 트리오 마지막 멤버 되겠습니다. 수학교육과를 졸업해서 대치동에 수학교습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영자는 작은 학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자막에는 교습소라고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른 존재더라고요. 교습소는 1인 강사로만 운영되는 최대 동시 수강생은 9명 이하여야 하는 그런 교육시설이고요. 학원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학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서야 2인 이상의 강사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교습소도 사람들은 학원이라고 부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대치동의 현실이 얼마나 이제 학원이 많고 얼마나 교습소가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치동 학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자는 본인도 체격이 좀 있기 때문인 그런지 듬직한 체구의 남자를 원하고요. 이게 단가요? 영자 자기소개도 좀 부실해서 더 할 말이 없네요. 예, 상철, 광수 딱 2명 질문했고요. 별 내용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단전이 하나 있었다면 이 밋밋한 자기소개를 듣던 영식이 영자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좀 재밌어요. 근데 걸리는 게 없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 안에서 뭐 억지로 짝을 찾아야 할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뭐가 좋다가 아니고 뭐가 싫지 않다 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억지로라도 짝을 찾아야 하는 게 이 나는 솔로니까 이해는 됩니다. 제 점수는 70 점입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 자기소개로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뭘 어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수준의 '나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자기소개를 꼭 해야 되나요? 대치동에서 돈을 잘 버는 강사다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농담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아 놓은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재력을 딱히 어필한 것도 아니죠. 그 재력 관련해서 이전 기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아서 어디에 뭐 집을 사 놨다 뭐 이런 어필 많이 했거든요. 신기하게 이번 기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단 한 명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원래 정말 뭐 "나 돈을 모아서 서울에 뭐 아파트 몇 평형을 사 놨다." 뭐 "강남에 뭐 아파트가 있다." 자기소개 때 원래 굉장히 이런 건 흔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연상연하 특집이라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렇게 좀 저축을 해서 집을 사 놓던가 결혼 준비를 하는 쪽은 그래도 남자 쪽이 많았는데요. 근데 연상연하 특집의 특성상 남자들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자들은 나이가 있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흔치 않은 케이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옥순입니다. 1화 끝나자마자 뭐 본물처럼 스포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다. 출신 대학은 뭐 인제대다. 정말 좋은 간호사고 정말 좋은 선배다 쪽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인제대로 진학을 했나 싶고요. 본인의 옛날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간호학과에 갔다.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게 진짜겠죠? 옥순의 이상형도 두부상입니다. 정말 대세는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순 영호에게 끌리고 있죠. 지난 리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광수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뒤끝을 엄청 부립니다. 영수를 선택한 순자한테 괜히 배신이야 막 그러고 쉬는 시간에 여자들 나란히 누워서 수다를 떨 때 영수 선택하지 않은 걸 너무너무 아쉬워해요. 영수랑 데이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있다면 두부상은 잘생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평가는 두부상이라는 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두부상이 약간 그 컨셉이 허여멀건하고 밋밋한 이목구비가 특징이잖아요. 무쌍이고. 그래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두부상은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제 의견입니다. 반대로 아랍상은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목구비가 다 예쁘면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못생겼으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히 아랍상이어서 그래서 요즘 두부상이 워낙 인기가 있다니까 이게 영 탐탁치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잘생긴 두부상은 워낙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죠. 잘생긴 두부상 찾기 어렵겠죠. 그러면 또 미스테리는 그럼 영수는 잘생긴 두부상이어서 이렇게 인기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옥순의 점수는 75 점입니다. 두부상을 좋아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자기소개 점수가 너무 낮아요. 내용이 많이 없어요. 옥수는 공부를 잘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영수만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게 아닌가. 두부상 얘기도 하고 서울에 정착하고 싶다면서 영호를 또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많았으니까 자기소개 좀 별로라고 인기가 시들지는 않겠죠. 제가 이 자기소개 점수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에서 새로운 매력을 어필하지 못했다. 점수를 따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금 잃은 쪽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출연자 현숙입니다. 저는 1992년쯤 되는 막내로 예상을 했어요. 예, 막내이긴 막내인데 1990년생이네요. 여자 중에 가장 어린 현숙, 남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영철. 제작진은 여전히 현숙이 영철보다 한 살이 많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완벽한 연상연하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조합으로도 연상연하 커플이 되죠.
1살 차이부터 9살 차이까지. 네, 직업은 개국 약사고요. 약사로는 3년 차, 개국은 1년 됐다고 하네요. 현숙의 이상형도 체격이 큰 분이 되고요.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지금은 영호에게 푹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위아래로 4살 강조하면서 상처를 차단해 버렸고요.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 인상적이었던 게 자녀 계획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준비를 잘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러스 점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외고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연세대 출신이라는 점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거 마이너스라고 봐요. 자기 매력 어필 시간인데 왜 이런 좋은 건 얘기를 안 합니까? 75점 드렸습니다. 역시나 내용이 좀 부실하고요. 그래도 본인이 경제력이 좀 되는 개국약사라는 거, 그리고 자녀 계획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어필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강점인 학벌 얘기 안 한 것, 그리고 질문이 없었다고 해서 장거리에 대한 생각을 얘기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나이 차이는 4살까지로 한정지어 버린 것. 이런 데서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영숙 빼고는 전부 70점대 점수를 드렸어요. 이번 기수의 여자분들이 여러모로 좀 특이한 것도 같습니다. 외모로는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다 외모가 출중하죠. 나이 차이도 최대 2살 차이로 또래들로 맞췄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다 맞춘 느낌이에요. 대충 다 성의 없는 느낌. 네, 자기소개로 호감도 상승이 된 여자분은 아마 첫 번째였던 영숙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모든 출연자들의 나이가 공개된 만큼 한꺼번에 보실까요? 평균 나이 차이가 5와 3분의 1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치고도 남녀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영철, 영호를 제외하면 나머지 커플은 나이 차가 진짜 많아요. 다 너무 누나들이죠. 이게 되나요? 제작진의 무리수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결혼 커플까지 나왔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커플의 남자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영호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띠도 적어놨어요. 다만 빠른 생년인 상철과 순자의 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990년 설날은 1월 27일이라서 순자가 설날 전에 태어났다면 황금 뱀띠, 설날 이후에 태어났다면 흰 말띠, 그리고 1997년의 설날은 2월 8일이라서 상철이 설날 전에 태어났으면 붉은 쥐띠, 설날 이후에 태어났다면 붉은 소띠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나요? 상철이 차를 금색으로 랩핑해서 왔어요. 사주에서 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금색이나 흰색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 보세요. 6명 전부 황금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색깔로만 따지면 상철에게 최적화된 여자 출연자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간 마당에 띠별 궁합까지 한번 볼까요? 띠별 궁합, 여자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988년생 여자 3명 있죠. 88트리오, 영숙, 정숙, 영자. 이 3명과 궁합이 좋은 연하 남자는 1992년생 원숭이띠, 1996년생 쥐띠, 1997년생 소띠 남성입니다. 원숭이띠 1992년생은 영호가 유일하고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천생연분 궁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영호는 현재 영숙을 1순위로 두고 있죠. 좋은 궁합이랍니다. 그리고 1996년생 쥐띠와도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한 만남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상철이 쥐띠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더라도 소띠일 텐데요. 소띠 역시 좋아요. 1997년생 소띠 남자는 용띠 여성의 활기찬 에너지를 성실함과 인내로 잘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궁합이다 라고 하고요. 영식이 갑자기 영자에게 호감이 생겼고요. 상철도 영자와 데이트하고 나서 호감이 매우 커졌어요. 이들의 궁합이 잘 맞긴 잘 맞나 봅니다. 정숙도 영호를 2순위로 두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 남자 3명과는 어떤 궁합일까요? 영철이 해당되는 1991년생 양띠 남자와는 성향이 많이 달라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영수와 광수가 해당되는 1994년생 개띠와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쉽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조합이다 라고 평가가 되네요.
영숙, 정숙은 영수에게서 관심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1989년생 뱀띠 여자 보실까요? 옥순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빠른 90년생이라고 하는 순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9년생 여자와 궁합이 좋은 연하 남성은 1992년생, 1993년생, 1997년생으로 나오는데요. 출연자 중에는 1993년생 남자는 없고요. 자, 92년생 원숭이띠와는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훌륭한 궁합으로 꼽힌다고 평가되네요. 뱀띠와 원숭이띠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92년생인 영호가 아직 옥순에게 호감이 남아 있을까요? 97년생은 영식과 상철이 있죠. 서로를 동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속적이고 성과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영식과 순자가 잘 된다면 좋은 궁합이 증명되는데요. 상철도 지속적으로 옥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남자들이 계속 여자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데 여자들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반면에 영철이 해당되는 1991년생 양띠와는 갈등이 생기기 쉬운 조합이고 양띠 남자가 뱀띠 여자에게 쉽게 질린다고 합니다. 또한 영수, 광수가 해당되는 1994년생 개띠와는 서로에게 흥미를 잃기 쉽다고 하네요. 만약 상철이 쥐띠라면 뱀띠, 쥐띠도 좋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호, 영식, 상철은 최대 5명의 여자들과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3명, 영수, 상철, 광수는 반대로 이들과 궁합이 안 좋은데요. 네, 1990년생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반대가 됩니다. 현숙이 여기 해당되죠. 순자도 말띠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좋은 궁합은 1991년생 양띠, 1994년생 개띠, 1998년생 범띠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98년생 남자는 없죠. 영철이 해당되는 91년생과는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최고의 궁합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영철이 현숙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 궁합이 맞는 게 되겠네요. 1994년생과도 매우 행복하고 잘 맞는 짝이라고 합니다.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자 쪽도 여자 쪽도 서로에게 전혀 흥미가 없죠. 1990년생 여자와 안 맞는 띠는 92년생 원숭이띠가 있네요. 초반에는 강하게 이끌리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 속이려 하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재밌어요. 현숙이 지금 영호에게 강하게 끌린 상태거든요. 이 소름 돋습니다. 남자 96년생과는 상극이라고 하고요. 상철이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극일 가능성이 커요. 남자 97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좋다는 궁합들이 더러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모든 출연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좋은 궁합 상대가 있긴 있어요. 그게 꼭 지금의 호감 상태와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다는 궁합 중에서도 최고의 궁합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고의 궁합은 1988년생 용띠 여자와 1992년생 원숭이띠 남자입니다. 92년생인 영호와 88 트리오 사이의 궁합이죠. 이 조합은 전통적으로 천생연분으로 불리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1990년생 말띠 여자와 91년생 양띠 남자입니다. 결혼 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철과 현숙이 여기 해당되죠. 혹은 순자까지도 될지도 몰라요. 3위, 세 번째로 좋은 궁합은 1989년생 뱀띠 여자와 92년생 원숭이띠 남자 되겠습니다. 이 조합도 역시 결혼 운이 아주 강한 훌륭한 궁합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도 영호가 등장하죠. 영호와 옥순 혹은 영호와 순자 되겠습니다. 영호는 현숙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자에게 최고의 궁합 상대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띠로만 궁합을 본다면 영호를 위한 29기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상연하 특집 3화에 대한 첫 번째 리뷰였고요. 지난번 본방 리액션은 리뷰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서 오늘을 첫 번째 리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출연자 심층 분석 리뷰도 여기 카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남자 출연자 정보 다 모아놨고요. 여자 출연자 정보 여기 이 리뷰에 다 모아놨으니까 본방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복습하시면 본방 시청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지난 며칠 동안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